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8일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정치권 뉴스들 몇 개를 집중적으로 짤막짤막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태원 사고가 지난 10월 29일 날 났는데 지금 이 시간이 11월 8일이니까요. 불과 한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틀 전인 11월 6일 날 밤 9시쯤에서 정확하게 8시 52분에 영등포역에서 말이죠. 무궁화 탈선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탈선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복구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구 작업이 종료됐냐 안 됐냐 이 문제를 가지고요.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 영등포구에서 발송하는 문자가 서로 사실과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구가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복구가 끝났다. 예, 이런 문자를 너무나 빨리 보내가지고 이용객들에게 상당히 혼선이 지금 초래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는요, 9분 뒤에, 그러니까 9시 33분에 탈선 사고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지하철 1호선 상행선과 하행선이 모두 운행 정지가 됐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8시 52분에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33분이니까요, 41분 후에 운행이 중지됐다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9분 뒤에 시민들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이 1호선 상하에선 운행 재개라는 문자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9분 만에 또 재개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등포구도 그날 밤 10월 그러니까 11월 6일 날 밤 10시 32분에 열차 탈선 사고는 복구 완료됐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내용의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와 영등포구에서 보낸 재난 문자가 사실과 달라요. 이게 무려 말이죠. 하루가 지나가지고 11월 7일 날 오후 5시 30분에야 사고가 다 끝났어요. 사고 복구 처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 문자가 잘못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요, 7일 오후 5시 30분 이전까지는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하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게 오후 5시 30분까지는 용산역과 영등포역 두 개역을 그냥 무정차 통과를 했고, 1호선 경인선 급행열차도 구리역과 용산역 구간은 아예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호선에서요, 이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압사사고 한다, 호흡이 곤란하다, 예, 사람이 많아서 공황 장애가 올 것 같다. 이러한 이 불만, 아비규환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또 이 언론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혼잡이 결국은요, 출근길에만 빚어진 게 아니라 퇴근길까지도 벌어졌어요. 이 핵심은 바로 뭐냐? 서울시하고 영등포구가 말이죠. 탈선 사고 직후에 잘못된 재난 문자를 보내가지고 보낸 것이 이제 발단이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재난 문자가 사실과 다르게, 즉 복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복구가 됐다,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은 바로 뭐냐? 이번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서울시하고 영등포하고 코레일하고 이제 이 이 의사소통, 이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된 거예요. 이번에도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이태원 사건 자기네들끼리는 잘 돼. 그런데 이 소방하고 경찰, 또 이 소방과 행안부, 경찰과 행안부,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영등포구 열차 사고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만 열받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언론에 회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참 이러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전반적으로 서울시, 코레일, 이 관련 당국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도 그러니까 이제 날짜상으로 어제잖아. 어제 아침 일찌감치 7시 반에 안전점검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간에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일선 행정이다. 그래서 이 행정의 기관장들, 그러니까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서울시에는 오세훈 시장, 또 코레일 사장, 그 다음에 영등포구에는 영등포 역장, 이 최고 책임자들이 보다 좀 이 얼러트, 그러니까 긴장된 자세로 업무를, 특히 이러한 재난사고와 관련된 비슷한 이런 사건 사고를 잘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겠나.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요.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석했어요. 뭐 서울시장하고 용산구청장 전부 다 참석을 했는데 우선 이번에 지금 해밀턴 호텔이 엄청난 불법 건물이었고 이 불법으로 옆에 딱 달아낸 그 부분 때문에 길이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 대형 참사로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떠나서 철거를 강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박기영 용산구청단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보완한 후에 고발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 강제 대집행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이미 공개되고 있는 7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4일부로 이미 통보를 했고 향후 지속해서 안전 통학로가 확보될 때까지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바로 이제 해밀턴 호텔 폭이 위에서 시작할 때는 5m인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줄어들어가지고 가장 좁은 곳이 3.2%, 이 병목 현상, 기형적인 병목 구조, 이것 때문에 이번에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텔 측에서는 지난 9년간 5억 원이 넘는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버텨왔어요. 그리고 또 이 건물길 중간에 있는 한 노후 건물의 경우에는 아예 건축물 대장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즉각적으로 그야말로 이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다 취해야 될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이번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뭐 국회가 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리고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퇴가 능사는 아니다. 예, 이러한 사퇴만이 사건 해결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조사와 관련해서는 워낙 국가적인 참사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여야 간의 합의만 되면 서울시는 무조건 모든 책임을 다 하겠다. 그리고 정치가로서 희생된 시민이 뽑은 정치인으로서 떳떳하게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는 책임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퇴하는 것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용산구청장의 경우에는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요, 이번 사고 이렇게 예상했느냐? 그랬더니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은 됐는데, 시의 이런 이 위험성을 인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고, 그러니까 인식은 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이 사건 사고를 보고받고 나서 바로 세계 소방서에 출동 지령을 내린 것이 시에서 한 최초의 조치다. 그리고 이번에 이 유럽 출장 간 것이 외유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일하러 갔다. 당당히 일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진성준 의원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성준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강서을 그러니까 이제 강서을 이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그 돈을 가지고 당원을 매수해서 본인이 밀었던 당협,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후보자를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제 경선에서 통과되도록 지원을 했다. 이 일로 인해서요.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발된 이 건축업자는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이첩을 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 건설업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날이 새면 이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구속영장의 실질심사가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지검이 엄장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즉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제한, 그 다음에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혐의로 이 건설업자 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러한 이 부정선거는요, 윤두건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서 당원을 모집했고, 그리고 권리당원의 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성준 의원이요, 이 강서구청장에 출마했던 김승현 후보를 돕기 위해서 스폰서 이 건축업자인 조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동별 회장에게 나누더라고 지시를 했고, 이 지시에 따라서 이 윤주권 부위원장은 강서구 동회장들한테 1인당 300만 원씩을 전달했고, 이때 돈과 함께 권리당원 입당원서 용지도 나눠줬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모집한 6천여 명의 권리당원 명부를 포함한 약 2만여 명의 당원 명부를 다한 봉사에 회원에게 건네줘가지고 이러한 불법 자료들이 결국은 이 김 후보를 위해서 활용됐는데, 이거는 불법적인 당원 명부의 유출이다. 이렇게 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진의원하고 김 후보 그리고 조 씨를 갖다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자, 이 고발 결과 이제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는데요. 이 진성준 의원은 뭐라고 해명했냐면, 윤 부위원장은 민주당 서울시당의 강서구 의원 후보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강서울 지역위원회와 다한 봉사의 활동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이다. 권리당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일체의 금품이나 불법적 수단은 동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또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요. 자, 이제 이 스폰서가 구속이 되면 이 진성준 의원의 이 불법 행위, 불법 선거운동 이 부분에 대한 이 검찰의 보안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지금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한마디로 해서요, 이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의 일대 설전이 벌어졌어요. 이 한 명 한 명 말씀을 드린다고 본다면 최강욱, 김의겸, 박범계, 황운하 이런 모든 야당 의원들하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러다가 이 한동훈 의원이 조금 이 과하게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판에 이 법사위도 결국은 난장판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이 폭탄이 맞으자면 터졌냐면, 황운하 의원이 최근에요,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음모론자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음모론자, 야, 국회의원한테 어떻게 이 음모론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모욕적이다, 이러한 발언을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뭐냐, 김어준하고 황운하가 뭡니까? 이번 이태원 사태의 책임은 바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인 한동훈 장관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로 붙였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거야말로 이 황운하 음모론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국회의원한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 음모론자까지 직업적 음모론자로 이렇게 이 비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논란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배현진 의원도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잘못된 거라 사과를 받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는 바람에 더 파행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김의겸과의 설전은요, 제가 이미 여러분께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담동 이 술자리 문제 가지고서도 설전이 김의겸하고 벌어졌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법사위에서는요,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한동훈 장관의 이 마약, 이 전쟁, 마약 단속 이 문제 때문에 이태원 참사 사건이 더 커졌다. 왜? 경찰들이 이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고 오로지 마약 범죄 단속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이것이 이태원 사태를 더 키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런 식으로다가 김의겸서 시작해가지고요, 박범계, 그 다음에 황운하 뭐 이런 모두가 그룹 몰아갔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한동훈 장관하고 일대 설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핵심적인 이 분란이 나게 된 뭐죠?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제 황운하 의원과 관련한 발언에서 이 사고가 터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황운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먼저 이 발단은요, 이 조수진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조수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태원 참사가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교통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만들고 민주당 의원이 참여해서 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동훈 장관이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 2일 날 황운하가 이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 말가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을 한 장관이 내리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요, 한동훈 장관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있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법무장관이 왜 나오냐? 이거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까지 이제 따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서로 의사 진행을 반항하면서 진우위를 따지기 시작했고,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요,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고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은 경합스럽다. 그리고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황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다르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를 세웠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의원은요, 특정 방송인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음모론적 발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저는 분명히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것이 특정 방송인을 지칭해서 한 발언으로 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배현진 의원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뭐라고? 황 의원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고 했다면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한다. 그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현식 위원장한테 직접 한 장관에게 황 의원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한 건지 확인을 부탁드린다. 얘기하니까 이제 이러한 배현진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합니다. 우현식 위원장 뭐라고 하느냐?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황운하 의원이 포함되느냐? 이게 한동훈이가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 둘 다 포함된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이가 아무리 본인 뜻과 다르더라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가 하는 것은 배현진 의원의 말대로 매우 잘못된 이야기다. 사과하실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동훈 장관, 여기서요,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우원식 위원장이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잠시 멈칫한 다음에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하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50여 분 후에 이 회의가 재개됐는데 다시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사과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사과할 생각이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 바람에 난리가 났고요. 이 황운하 의원은 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는 정말 부적합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칭한 김문수 위원장 수준의 막말을 했다. 모욕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을 포함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까지 나오면서 이 난장판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이거 한동훈 장관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이 국회 이 현장에서 말이죠. 법사위 이 국회에서 어쨌든 뭐 황운하 문제가 많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그래도 음모론자라고 국회의원을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얘기한 것은 이거는 지나친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이 야당 의원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요, 야당에 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논리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질문 공세에 대해서 아주 선방을 잘 해왔는데 오늘 물론 감정적으로는요, 저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이 분노 여기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역 국회의원을 그냥 음모론자도 아니고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폄훼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요, 먼저 이렇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 한동훈 장관과 여권을 아주 버릇처럼 흔드는 이 김어준과 이 황운하가 원인은 먼저 제공했다. 그 점에서는 그 황운하, 김어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서 또 중요한 뉴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시 반이 다 돼가는데요.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